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의회 도서관에 폭발 위협이 있어서 지금 관계 당국이 수사 중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철군을 미국인은 3분의 2가 지지합니다. 드물게 민주당, 공화당 소속 국민들의 의견이 일치합니다. 그러나 세계의 시각은 미국인들과 한참 다릅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어가지만 장기적인 전망은 다르기도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교육부 장관에게 학교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반대하는 주지사들에 대해 모든 법 조치를 강구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백신 접종을 안 한 환자를 진료를 거부하는 의사들이 늘어납니다. 백신 접종을 한 환자가 피해자가 된다는 이유에서인데 논란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허용했고 바이든 대통령도 유지하도록 결정했던 알래스카 오일 시추 계획을 연방 판사가 막았습니다. 아마존이 백화점 오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8개월 된 아이가 심장 수술을 하는데 수술비가 없다는 소식을 들은 한 올림피언이 올림픽 메달을 경매에 붙였고 그 뒤는 모두를 미소 짓게 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어쩐 일인지 보통 이제 9시 때 10시, 8시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는 가장 핫한 뉴스들을 TV 방송에서 하죠. 지금 케이블 뉴스를 여러분들께 헤드라인을 전해드리면서 보고 있는데 약 5분 전, 10분 전쯤인가요? 마지막으로 제가 점검을 했었던 때가 그 이후에 상황이 종료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광고 나가는 동안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리겠는데 연방의사당 그 의회 도서관 근처에 수상쩍은 그 자동차가 있어서 픽업 트럭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사진으로 보니까 픽업 트럭입니다. 그 안에 누군가가 타고 있기도 했고 폭발물 위협 이 있기 때문에 지금 관계 당국이 의회 경관이 되겠죠. 수사 중이라고 하고 의사당 도서관은 물론이고 의사당의 뭐 여러 사람들도 대피 중입니다. 이번 주가 의사당은 휴회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출석하지는 않았고요. 또 의회 도서관은 그 연방 대법원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연 이것이 폭발물과 위협이 있는가 하는데 지금 시작 딱 하고 나서 탑뉴스로 전하지 않는 것을 보면은 그다지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왜 이제 이런 내용에 사람들이 많이 놀라냐면은 1월 6일 의사당 그 폭동 사건이 있었을 때 그 전에 워싱턴 DC에 있는 그 민주당 전국위원회나 공화당 전국위원회의 본부 헤드쿼터에도 폭발물이 설치됐었기 때문에 1월 6일 의사당 사건 이후에는 미국의 모든 그 경찰 병력들이 뭐 경찰력도 그렇고 병력도 그렇고 이 같은 사태가 일어난다 하면은 작은 일에도 굉장히 놀라는 그런 일입니다. 잠시 뒤에 이 내용을 전해드리겠고요. 역시 미국은 이 시간에 어제 24시간 동안 2,400명밖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사람들을 탈출시키지 못했다. 미군 병력이 이런 내용을 보도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들께 이 내용을 보고 있는 미국 사람들의 시각, 세계의 시각, 그리고 또 한국에서 특히 그 한국 사람들이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서 여러 가지 그 논란 있는 시각들을 내고 있는데 그 부분은 맨 마지막에 전해드리고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이고 역사적인 전환점이고 그리고 또 뭐 굉장히 인도주의적이고 인간적인 그런 스토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전해드리겠는데 우선 미국 사람들은요. AP통신과 그 노크센터가 여론조사를 했으니까 가장 평이한 여론조사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3분의 2가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가치 없는 전쟁이다. 그러니까 미군 철군이 당연하다 하고 답을 한 거죠. 여기에 또 더군다나 최근 들어서 이런 일이 별로 없는데 민주당과 공화당 유권자들의 답이 거의 비슷합니다. 민주당이 조금 더 많이 철군하는 것이 옳다. 그런 전쟁을 왜 돈 써가면서 미군들
다쳐가면서 숨져가면서 하느냐. 민주당 67%, 공화당 57% 해서 전반적으로 62%거든요. 62%면 과반수보다 훨씬 많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국가 안보에 관한 정책하는 것에 대해서는 52%가 지지를 했고 국제 정책, 대체적인 모든 것을 총괄해서 47%가 지지를 했습니다. 성인 1,729명을 대상으로 8월 12일부터 16일까지 조사를 했고 오차 범위는 3.2% 포인트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 사건이 있고 나서 대국민 연설을 한 번 했고 ABC 방송과 조지 스테파노폴로스 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사람, 이제 그 사람과 인터뷰를 ABC에서 지금 방송하고 있으니까요. 인터뷰를 해서 얘기한 것 여러 가지지만 혼돈 없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군할 수는 없었다. 지금 굉장히 아주 단정하게, 단아하게, 완전하게, 질서정연하게 철군하고 있는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변명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혼돈 없는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철군을 예상도 하지 않았고 기대도 하지 않았다. 순조로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은 바이든 대통령이 7월 달 불과 몇 주일 전에 한 말과는 다릅니다. 그 당시에는 탈리반이 이렇게 쉽게 빨리 아프가니스탄 카불을 대통령궁을 점령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럴 확률은 거의 없다. 희박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highly unlikely. 희박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그런 혼란 없이 철군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건 바이든 대통령이 말을 바꾼 거고요. 미국은 지금 탈레반이 미국 달러, 이 모든 나라가 달러를 예비비로 갖고 있잖아요. 리저브드 해놓은 그것을 쓰지 못하도록 접근을 못하도록 막고 있고요. 영국은 미국이 며칠 안에 지금 공항을 컨트롤하고 있는데 철군할까봐 두려워하고 있답니다. 영국도 지금 공항을 통해서 해야지 되는 일들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리고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레이츠로 도망간 아프가니스탄의 전 대통령은 난 돈 가지고 가지 않았다라고 부정을 했고 내가 교수형에 처해질까봐 도망쳤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탈리반은 어제 이제 또 발표를 했는데 이게 맞을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아프가니스탄의 민주주의 시스템은 없다. 아프가니스탄의 민주주의는 맞지 않는다. 과거에 탈리반이 96년부터 2001년 그때 정권을 잡았었던 적이 있죠. 아프가니스탄의 이 탈리반의 아주 극단적인 샤리아법 등으로 사람 손목 자르고 돌로 쳐 죽이고 하는 그런 것을 그대로 가겠다는 얘기를 하는 그런 탈리반도 있고요. 지금은 사실은 미국과 서방 세계와 굉장히 협력을 해야지 되는 단계인데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여성들 피해받는 여성들 나오고 있고요. 뉴질랜드에서 아프가니스탄 통역을 한 사람이 뉴질랜드어로 통역한 사람이 37명인데 그 사람들 지금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면 좋은데 공항까지 가는 길에 잡히고 마는 거죠. 탈리반에게. 그런 상태는 그렇습니다. 지금부터는 거의 이제 장기적인 전망까지 내놓고 세계는 아프가니스탄에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세계와 미국과의 관계, 미국과 아프가니스탄과의 관계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정립을 해준 이코노미스트의 서로 다른 두 가지 기사를 통해서 지금 아프가니스탄 사태와 미래를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군을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될 것이고 어떻게 이제 아프가니스탄을 해줘야지 되는가 하는 그 부분인데 미국이 이코노미스트는 거의 2조 달러를 썼다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명 넘게 미군이 숨졌지만 거기에 비해서 아프가니스탄 사람은 11만 7천 명이 숨졌습니다. 2001년부터. 미국이 들어간 그 뒤부터. 그 이후에 조금 풍요로워졌기는 한다지만 다시 자유를 20년 겪은 뒤에
과거로 돌아간다는 것은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에게 더 큰 고통이 될 것이고, 그리고 탈레반은 이제 과거보다 무기도 좋아졌고 전리품이죠. 슈퍼파워가 그냥 뭐 다 수습하지 못하고 간 그런 그 슈퍼파워 미국을 단독으로 이기고 차지한 전리품입니다. 물론 파키스탄 등의 도움은 있었지만 해서 이제 그 미국도 손해를 보지만 3,900만 명 되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그 안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데 나오지 못하면 굉장히 고통받을 것은 뭐 당연한 거고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심어주지 못한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놀라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한 나라가 한 42년을 내전을 겪었는데 그 사이에 구소련도 들어갔다 나왔고 어떻게 스위스 같이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으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물론 원래의 침략 목적은 뭐 성공했다고도 볼 수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알카이다를 섬멸하는 그런 것이었었으니까. 그러나 아프가니스탄과 미국은 동맹은 동맹이지만 독일과 미국의 동맹과 다르다. 일본과 미국과의 동맹과 다르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은 동맹이라고 하기보다는 굉장히 약한 동맹은 동맹이지만 미국에 완전히 전적으로 의존을 하는 동맹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 아프가니스탄이 의존을 했는데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에는 완전히 실패를 했다고 얘기합니다. 스테파니 폴러스 ABC 앵커와 인터뷰에서도 미국 사람들을 전부 아프가니스탄에서 안전하게 탈출을 시킬 때까지 미군 철군 안 한다고 했습니다. 원래 8월 31일로 마지막 철군 날짜를 잡아놨죠. 그것 넘길 수도 있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인터뷰에서 얘기를 한 건데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아이러니한 게 미국이 몇 년 동안이나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을 할 때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연구를 했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이렇게 안 돼 버렸다는 겁니다. 중간에 이제 아프가니스탄 그 군대를 그냥 탈레반에게 유지하는 것 이 정도에만 그 만족을 해왔었기 때문에 그리하여 탈레반을 협상 테이블에 놓기로 이제 작전을 점점 바꾼 거죠. 그래서 군인이 10만 명에서 줄고 10,000명으로 줄고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마지막에 더 많이 줄여서 바이든 대통령이 될 때는 한 2,500명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물론 탈레반과 협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협상을 해놨기 때문에 5월 1일까지 철군하도록 아니면 탈리반과 다시 전쟁을 했었어야지 된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말은 변명에 그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탈레반과 맺은 그 협상을 꼭 지키지 않았어도 된다는 게 이코노미스트의 해석이에요. 그 협상을 지킬 이유가 없다는 그런 그 해석입니다. 그리고 멀리 빠져나와서도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은 거의 망상에 가깝다고 얘기를 합니다. 탈리반에게 파워를 주고 나서 정보를 잘 해서 뭐 공격 같은 것을 한다는 건데 정보를 알아서 그렇게 탈리반에게 하루 만에 카불이 함락되고 말았는가 이런 것을 지적을 하고 파워를 가진 탈리반은 이제 완전히 믿지는 않지만 친구들이 지금 많이 생겼잖아요. 러시아나 중국이나 뭐 등등 해서.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레반도 서방 세계와 같이 손을 잡아야지 되고요. 지원 없이는 아프가니스탄이 살아갈 수가 없지만 그리고 다른 나라도 어느 정도는 탈리반과 그 탈리반 정권 아래서 살아야지 되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때문에 그들을 구할 시간은 있다. 그러니까 지원을 할 수 있는 한 서방 세계는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도 지원이고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위한 구호 작업을 하는 것도 지원이고 이런 것이 지금 할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두 번째 기사는 베트남 실패와 같은 아프가니스탄 실패가 미국의 전환점이 된다. 세계에도 전환점이 된다 하면서 미국과 세계와의 관계를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적들은 참 고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러시아를 포함을 해서 그리고 모든 나라들은 자신들이 처한 위치를 돌본다 하는 거죠. 장기와 단기로 나누는데 단기부터 전합니다. 탈리반은 우선 세계가 알았다는 거죠. 미국도 알았다는 거죠. 북베트남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이 그렇게 사이공 함락에 비유하기를 싫어하지만 그때와 1975년과 마찬가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다는 것을 먼저 정의를 하고 갑니다. 7월 8일에 그 바그램 공군 기지를 포기했을 때 이 공군이 없이는 될 수가 없습니다. 정보와 드론으로 한다고요? 공군 기지가 없는데 그러면 무엇이 어느 쪽에서 걸프 이쪽에서 뭐가 가고 전투기가 가고 어느 쪽에 있는 함대가 있다 할지라도 전부 행동을 하려면은 이란이라든가 파키스탄을 통해야지 되잖아요. 이란이나 파키스탄 허락을 받든 허락을 받지 않든 이란과 파키스탄, 미국과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우선 있고 카불 대통령궁에 들어간 탈리반들도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슬리퍼 신고 슬리퍼 띡띡띡띡 끌고 들어갔는데 아니 이렇게 쉽게 우리에게 그 하면서 그 아프가니스탄 그 대통령이 포기하고 도망간 그 책상에 앉아서 이런 승리를 우리도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고백을 한 것. 그리고 지금 그 미국 공항에 공항을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 공항을 미군이 딱 가지고 있지만 탈리반이 점점 여기에 대해서 환화할 것이다. 왜 저들은 빨리 나가지 않는가? 그래서 영국도 사람들을 빨리 이제 데리고 나오고 해야지 되는데 미국이 지금은 그래도 잡고 있으니까 그런데 며칠 안에 미국에서 할 일만 하고는 싹 또 철군해 버릴까봐 굉장히 걱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미국이 물론 세계 최고의 국가이기는 하지만 그 75년도에 그 베트남에서 미국이 패전을 시인하고 할 때도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에 상원 의원이었는데 우리 나와야지 된다 하는 것을 주장을 했었고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대통령으로서 나와야지 된다 하고 주장을 하고 나온 게 바이든 대통령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굉장히 그 미국이 아주 그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은 동맹국들이 걱정을 한다는 거죠. 그 이웃 나라들은 이웃 나라들대로 걱정을 하고 멀리 있는 나라들도 부자 나라들도 우리에게 난민이 얼마나 들어오느냐 이런 그 걱정들을 하고 있고 대신에 이제 좋은 나라는 뭐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는 뭐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좋고 대만은 굉장히 걱정하고 있다는 얘기합니다. 실제로 대만의 관계자들이 인터뷰에서 대만은 뭐 지금 이전에도 1970년대 말에도 미국이 중국과 중공과 외교 관계를 맺을 때 또 그 당시에 이미 배신을 한번 겪은 나라가 대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그 정보와 원격 조정으로 탈레반을 우리가 어떻게 억누를 수 있다, 테러를 일으키지 않도록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공군 기지 없이 드론을 마음대로 쉽게 띄울 수 없다는 것으로 이제 여기서 단기적으로 미국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이공과 비교를 하면은 당시에 이제 미군 사망자는 뭐 지금이 그 당시가 한 25배 정도는 더 많았지만 지금 뭐 2,000명 조금 넘으니까는요. 그렇지만 당시에 북베트남은 지금 그 탈리반처럼 불과 10만 명도 안 되는 이런 정도도 아니었고 또 다른 슈퍼파워의 힘을 갖고 있었잖아요. 구소련이 지원을 해줬었는데 지금은 탈리반은 구소련이 러시아가 지원한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망신이 훨씬 더 큰 거죠. 이런 것들에 이제 세계에 놀란 것도 있고 인도 같은 경우는 파키스탄이 지금 탈리반이 힘을 잡았으니까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조금 더 미국과 가까워야 되겠네. 그렇지 않아도 중국과의 관계도 있는데 이런 형태로 이제 바뀔 테고 그러면서도 미국을 믿지 못할 것이고 세계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리비아 사태에 개입하는 것을 거부했을 때 2011년도에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언어도 모르고 또 문화도 모르고 하는데 중동 거리적으로도 너무 먼데 거기에 섣불리 개입을 했을 때도 실망을 했고 2013년도에 시리아 공습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해서 또 공습을 하지 않은 거에서도 유럽 국가들은 많이 실망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9년도에 이란이 사우디 오일 시설을 공격했을 때 금방 이란을 어떻게 해준다고 하고 비행기를 띄워놓고 뭐 도착하기 10분 전에 다시 돌아오라고 했잖아요. 그때도 실망을 했다는 거죠. 민주당 대통령이나 공화당 대통령이나 이란 벌주기를 안 한 것에도 실망을 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러므로 이번에 또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러한 식으로 철군을 한 것을 보고는 미국은 정말 변덕스러운 나라다.
본인들의 필요만 충족시키는 나라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예를 들어 일본의 누구에게 물어보면은 일본은 일본이고 아프가니스탄은 아프가니스탄이다. 우리는 아프가니스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당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한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 진보고들이 하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도 이코노미스트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아프가니스탄이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쭉 보면 다 미국 잘못했다. 미국이 이번에 대실패를 했어. 실수를 했어.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한 이코노미스트가 장기적인 것을 전망을 합니다. 거의 비슷했던 베트남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건데 그 당시에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그렇게 망신스럽게 나오고 나서 굉장히 흔들렸었죠. 적들이 좋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15년이 지난 뒤에 미국이 그 북베트남을 도왔던 구소련을 이겼습니다. 냉전에서 이겨서 아무도 무적 함대가 완전히 경쟁이 없는 슈퍼파워가 됐다는 것. 그리고 75년 이후에 40년이 지난 뒤에 미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베트남과 손을 잡았죠. 가장 가까운 파트너로서 지금 경제적인 생태계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고 노동력, 노동시장, 또 물건을 팔아야지 될 시장 이런 것 때문에 그 베트남과 같이 지내고 있다, 미국이. 그러니까 maybe someday in the future에 탈리반도 과거에 정권을 잡았을 때보다는 보드라워지고 미국도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세계 다른 나라도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나 파키스탄이나 사우디아라비아나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레이츠나 이런 나라들이 탈리반에게 친절하게 하는 것처럼 그런 형태로 서로 다른 것들을 조금씩 깎아가면서 이렇게 밍글되는 게 아닌가. 그게 지금 이코노미스트가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 한국의 보수에서 얘기하는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이 도망갔다고 굉장히 비난을 해요. 그런데 그 비난하는 그 보수의 입에서는 언제나 한국전 당시에 국민을 버리고 도망간 대통령을 굉장히 칭찬합니다. 최고의 대통령이라고. 그런 모순이 있고요. 그리고 한국의 진보는 또 어떤 모순이 있냐면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탈리반이 정권을 잡게 됨으로 인해서 아프가니스탄의 많은 사람들이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나와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 자유 같은 것을 많은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을 잃게 됐는데 한국으로서 중요한 것은 어제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문을 쓴 것도 그렇게 세련된 군대인데도 한국군 단독으로는 북한을 완전히 막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하죠. 그리고 그것이 사실일지 아닐지는 국방 전문가들도 완전하게는 알지 못할지 모릅니다. 그런 일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은 핵을 갖고 있고 그렇게 말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한국이 경제력이나 아니면 군대나 그 무기나 이런 거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정규군에 비해서 불과 몇 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숫자는. 무기는 허접했습니다. 왜냐하면 아프가니스탄 정규군은 미국이 무기를 대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무혈 입성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리고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이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프가니스탄 아니죠. 그렇지만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가 미국과 독일과의 동맹, 미국과 영국, 미국과 일본과의 동맹만큼은 못 미친다는 것도 한국은 알아야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사이에 있겠죠.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한국은 아프가니스탄도 아니고 아프가니스탄과 미국과의 관계도 아닐 겁니다.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는 중국도 있기 때문에 훨씬 가깝고 중요합니다. 전략적으로도. 그러나 그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결코 독일과 미국, 독일과 일본과의 관계는 아니라는 것. 중요한 것은 딱 하나예요. 그 나라의 방어는 그 자국이 해야지 된다는 거. 그러나 자국이 방어한다고 해서 자국의 힘이 완전하게 증명되지 않았을 때 무조건 미군 철군해라 반미하고 이것도 굉장히 어리석고 조금 아이스러운 거죠. 잠시 뒤에 또 중요한 뉴스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엘라바마주의 한 닥터가 계시는데 제이슨 발렌타인이라는 닥터분이십니다.
이분이 딱 그 페이스북에 본인의 사진과 어떠한 그 내용을 그 붙여 놓으셨는데 진료실 그 문에 붙여 놓으신 거예요. 나는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환자는 진료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굉장히 논란이 많죠. 그럴 수 있다와 아니면 의사가 환자를 가려받아?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죠. 이분의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환자에 의해서 백신 접종을 받으신 환자분이 감염이 돼서 숨지셨답니다. 그 뒤로 이 의사가 내린 결정입니다. 이 발렌타인 그 닥터는 내가 다른 그 환자에게 백신을 접종 받으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게 자유하니까 그렇지만 나의 또 다른 환자를 그 환자 때문에 고통받게 할 수는 없다는 게 의사로서의 이분의 그 양심, 철학적인 양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코비드가 얼마나 사람을 비참하게 숨지게 하는데 보셔서 아시는 거죠. 이분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니 모든 사람들 다 케어하겠다고 했었던 그 서약은 어디 간 거야? 라고 하지만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어제 그 어제 아니고 화요일 날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도 어떤 그 닥터분이 그 기고문을 썼는데요. 본인은 코비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랍니다. 그 코비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로서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연민은 이제는 요만큼도 아주 조금도 남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분은 제발 좀 맞아라. 응? 제발 말 좀 들어라. 맞아라. 뭐 이런 식의 쓰셨거든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발렌타인 닥터는 엘라바마잖아요. 엘라바마가 전국에서 백신 접종률이 가장 낮은 주에 속합니다. 2번 다 백신 접종 받은 사람은 36%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요. 지금 뭐 하루 감염자 몇천 명 나오는 주가 굉장히 많고 하기는 엘라바마주의 공화당 주지사가 백신 접종 받지 않은 사람을 그 비난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 백신에 대해서는 이제 어제 9월 20일부터라고 발표를 했고 존슨앤존슨에 대해서는 지금 이런 발표입니다. 어제와 뭐 특별히 다르지 않아요. 존슨앤존슨이 뒤늦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추가 백신 접종은 부스터 접종은 백신 접종을 받고 이제 8개월 지난 뒤에 하는데 이게 이제 그 모더나와 파이저 mRNA 방식이냐 아니면 존슨앤존슨은 mRNA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mRNA 방식 파이저나 모더나 백신을 받으신 분들은 기간이 지나면서 효력이 많이 떨어진다 하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한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추가 접종을 확실하게 한 것이고 존슨앤존슨도 데이터가 지금 조금 부족해서 그렇지 결국은 추가 접종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방향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몇 주일 안에 데이터가 나온다고 하니까 존슨앤존슨은 어차피 접종이 늦었기 때문에 뭐 3월 달부터인가 했기 때문에 8개월 지나려면 11월 돼야 되잖아요. 그 사이에 이제 나오는 거죠. 데이터가. 해서 아마 존슨앤존슨 접종 받으신 분들도 접종을 또 받으셔야 되겠죠. 이 경우는 존슨앤존슨은 또 같은 mRNA 방식이 아닌 존슨앤존슨 방식의 존슨앤존슨 백신을 맞게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영국에서도 또다시 데이터가 나왔는데 이게 백신 접종을 받으신 분들이 감염되실 확률이 적은 것 분명해요. 감염돼도 병원에 가실 확률이 적은 것도 분명하고 사망하는 확률은 너무너무 적은 것도 분명합니다. 다만 내가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 백신 접종을 받으신 분들은 덜 아프잖아요. 안 받으신 분들보다. 그리고 증상도 없는 경우가 많은데 그 채로 다른 사람들에게 감염시키는 이 전이율은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과 거의 비슷하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를 써라. 나도 모르니까 백신 접종을 다 받았기 때문에 건강관리도 잘하고 잠도 잘 자고 하니까 내가 걸렸는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감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여기에 이제 계속
이제 많은 대부분의 공화당의 주지사들이 개인의 자유가 있는데 왜 국가에서 마스크를 써라 말아라야 학생들에게, 백신 접종 받지 않은 학생들에게, 어린 학생들에게 이렇게 서로 팽팽하게 가고 있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주교육부는, 공화당 주지사인 경우는 그 자신의 주교육부를 동원해서 학생들에게 마스크 쓰는 것을 의무화하는 교육부나 그 교육 관계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검토를 합니다. 근데 이게 주에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이 연방이 있죠. 연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 교육부 장관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어떤 지시냐면은 학생들을 마스크를 쓰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주지사와 주에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해라. 이건 곧 소송을 해라. 이런 거잖아요. 할 수 있다면. 소송을 왜 합니까? 그 주지사의 마스크 쓰지 못하도록 하는 그 같은 행정명령 같은 것을 또 중지하도록 하는 그런 그 법적인 그 효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미국의 가더나 그 교육부 장관이 그 점에 대해서 열심히 그 일을 하고 있고, 학생의 안전을 위해서 질병통제국의 안내를 따르라는 얘기고요. 연방교육부에서는, 그리고 질병통제국에서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데 이제 그런 것에 반대하는 주정부에서는 자유, 그리고 이거 상당히 정치적인 거다. 정치적으로 바이러스를 위험스럽게 보이게 해서 정치적으로 뭔가 민주당 정부에서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이게 이제 지금 공화당의 주장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서로가, 예를 들어서 서로가 정치적인 것이 얼만큼씩은 있겠죠. 정치인들이 하는 행위니까 정치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케이스의 정치 행위는 그렇게 구태여 정치 행위라고 따지면 민주당이 이길 확률이 높죠. 민주당에선 지금 정치 행위라고 하지 않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교육부 장관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조치라고 하지만, 만약에 정치 행위라면, 똑같이 정치 행위를 하는 것이라면 안전을 위해서 마스크를 쓰는 것이 안 쓰는 것보다는 안전하잖아요. 안전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뭐 어느 주라고는 교육부 장관이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공식적으로 전부 레터를 보냈거든요. 뻔하죠. 플로리다, 텍사스, 애리조나, 그리고 그 밖에 또 아이오와, 오클라호마, 사우스캐롤라이나, 또 테네시, 유타, 이런 주가 주지사가 마스크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가 미국에서 네 번째로 큰 교육구죠. 이 교육구도 주지사의 주장 무시하고 학생들에게 마스크 쓰는 것 의무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부모님들께서는 공화당 주지사들의 주장인 자유를 택하라, 마스크 쓰지 않도록 하는 것을 따르실지, 아니면 여러분들 그 로컬 교육구가 마스크 쓰는 것을 의무화한다면 그것을 따르실지는 사실은 답은 나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래도 시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하잖아요. 마스크 쓰는 것을 의무화하면 안 된다고. 잠시 뒤에 경제 관련 뉴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아마 워싱턴 그 의회 도서관 인근의 수상적은 그 차량은 큰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속보가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은요. 보통 사건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처음에 막 시작이 됐다 할 땐 이거 뭔가 하다가 거의 별일 없이 끝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9.11 테러 사건 이후에, 특히 또 워싱턴 의사당 사건 이후에는 작은 것을 보고도 많이 그 신경을 좀 써야 되는 그런 환경, 뉴스 환경이 됐습니다. 지방 판사가 그 알래스카 그 트럼프 시대의 오일 시추를 허용한 그것을 바이든 대통령도 That's okay 했어요. 그랬는데 이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서 그 10월 달에 내무부에서도 그 허가를 인정을 했죠. 그 코노코, 제가 뭐 회사 이름은 잘 모릅니다만, 코노코 필립스라는 원유를 뭐 생산하기도 하고, 그쪽 엘래스카 그 북쪽 지역의 땅을 얼마나 갖고 있나요? 130만 에이커 정도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 오일 시추를 해라 하고 허용을 했기 때문에 시설도 지어야지 되고, 길도 놓고, 또 뭐가 있나요? 파이프라인은 당연하고, 프로젝트 이름이 윌로우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이것을 허용을 하고
또 다른 두 가지도 고려를 할 그럴 예정이었는데 지금 판사가 셔런 글래슨 판사인데 이 판사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명한 판사입니다. 당시에 트럼프 전 대통령 시대의 행정부에서 독단적으로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건 무효화해야지 된다. 그 당시에 그 엘라스카의 폴라베어 곰에 대해서 어떤 나쁜 영향을 미치는가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고 그 밖에 많은 그 환경 리뷰 그리고 무슨 온실가스 방출 이것도 뭐 회사마다 미국 회사냐 아니면 뭐 해외 회사냐 해서 외국 회사에는 뭐 예외를 두는 등 이런 형태로 충분하지 않고 불안정한 형태에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독단적인 결론이라고 했거든요. 원래는 만약에 하면은 하루에 16만 배럴을 생산할 예정이었는데 결국은 뭐 행정부가 해줘도 환경보호그룹이라든가 여러 곳에서 고소를 했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왔고 환경보호국에서는 굉장히 아니 환경보호국이 아니라 환경보호론자들은 지지하는데 이게 이제 지방판사의 판결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 보통 회사가 이렇게 눈여겨보고 있다가 이건 끝까지 가는 게 낫겠어. 아니면 여기서 멈추는 게 돈을 덜 잃어버리는 거야 하면은 철수하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최종적인 결론은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아마존이 뭐 날이면 날마다 사실은 아마존에 대해서는 뉴스를 전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안 해서 그렇죠. 어제에 이어서 아마존 뉴스를 전해드리는데 온라인 쇼핑의 파이오니어잖아요. 온라인 쇼핑의 선두주자가 아마존인데 이젠 백화점을 짓겠다네요. 뭐 최종적으로 딱 해서 그 아마존 측에서 발표를 한 건 아니지만 월스트리트저널이 아마존에서 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는데 백화점을 여러 군데 캘리포니아주가 그 넘버 원 대상이래요. 오하이오주와 캘리포니아주에 이 정도 되면은 뭐 백화점 짓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백화점과는 다른 겁니다. 그 넓이부터 한 10만 스퀘어 피트 정도는 돼야지 백화점이다라고 사람들이 부르는데 쇼핑몰, 디파트먼트 스토어. 그런데 아마존에서 지금 기획하고 있는 것은 3만 스퀘어 피트 정도니까 한 뭐 3분의 1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온라인에서 이렇게 팔아보다가 아마존 추천 제품하고 아마존 제품을 판다는 겁니다. 옷이라던가 가전제품이라든가 가구 이런 데서 상표를 아마 돈 더 벌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온라인으로만 하면은 완전하지 않잖아요. 이 세상에 완전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하겠다 하는 건데 전에도 뭐 서점이라든가 온라인 서점으로 시작한 데가 온라인 이 피지컬 그 스토어를 만들었고 그로서리 스토어도 하고 있잖아요. 홀푸드 마켓. 그래서 특히 옷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입어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콜하고 메이시스가 이윤 좋다 이렇게 발표를 하더니 또 경쟁자가 생기는 거네요. 월마트가 아마존에 손든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어제의 뉴스에 따르면 미국에서 지난 1년 사이에 최대 매출이잖아요. 아마존이 월마트보다도 더 많이. 그럼 지금 콜과 메이시스가 피지컬 그 스토어 가운데서는 뭐 킹 오브 더 킹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뭐 아직 2019년 그 이전으로는 회복하지 못했지만 이제 아마존과 또 대결을 해야지 되는 새로운 그 시장 이런 것들이 열리는 거죠. 무슨 게임하는 것 같아요. 무슨 전자게임 같은 것 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긴장하고 땀 흘려야지 되는 전자게임을 한 번도 안 하면서 말은 하네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제가 처음에 이 기사 보면서 이제 처음에 보면 제목만 보잖아요. 제목 보고 이걸 여러분들께 전해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부터 결정을 하는데 제목만 보고 그거 누가 좀 도와줬으면 됐지. 그리고 처음에는 이게 뭐였냐면 어쨌든 한 도쿄 올림픽에 출전을 해서 은메달을 딴 선수가 8개월 된 아이를 위해서 그 은메달을 팔았다라는 게 헤드라인이었어요. 아이 엄마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니 그러면 누가 좀 도와주지 그 은메달리스트가 은메달을 팔 정도까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스토리를 보니까 원반 던지기를 하는 마리아 아드레자크라는 선수라고 하거든요. 어느 나라 선수인가요? 폴란드 선수.
폴란드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그 도쿄 올림픽 하기 전에 그 스토리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 생후 8개월 된 아이가 심장 수술을 해야지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폴란드에서 그 아이의 심장 수술을 할 만한 기술이 없기 때문에 미국에 와서 미국 의사에게 수술을 받아야 되면 아이 혼자 오는 것도 아니죠. 모든 경비, 수술비를 포함해서 이 얘기를 듣고는 내가 이 메달을 팔아야지 되겠다 해서 페이스북에 이제 이런 사연을 얘기를 하고 경매를 붙였어요. 그랬더니 폴란드에 말하자면 뭐 미국에 있는 세븐일레븐 같은 스토어인가 보죠. 컨비니언스 스토어에서 발음 못하겠는데요. 잽카 이런 데서 12만 5천 달러에 샀답니다. 이 선수가 얘기하기를 이 메달 자체는 막 인간의 한계 그리고 공정함 또 우정 뭐 이런 것까지 다 합친 게 메달의 상징이잖아요. 올림픽 메달에. 그런데 이 메달의 상징은 괴롭고 힘들지만 그래도 그 희망을 갖고 꿈을 쫓고 믿음을 갖고 하면 역경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흘러가는 것이다. 인생은 그 생명, 삶 그 자체를 상징하는 거다. 뭐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12만 5천 달러를 주고 충분하다고 하거든요. 미국에 와서 아이 심장 수술을 하는데 그게 충분한가요? 아무튼 충분하대요. 그래서 이 회사가 메달은 다시 킵하도록 했답니다. 그러니까 딱 헤드라인만 보고 했었던 저의 그 상상들이 얼마나 어줍지 않은 상상이었어요. 이 아이의 엄마도 아니고요. 네, 지금 저희 회사에 이렇게 그 플라스틱 쉴드가 있잖아요. 방패막이가 있잖아요. 아이들 학교 가는 때이기 때문에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별 도움이 안 된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누가 기침을 바로 앞에서 한다던가 막 그런 경우 확 했을 때 그럴 때는 그렇지만 아니면 오히려 데드 존이라고 해서 요런 데 가까운 데는 또 붙어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모든 것이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건강 알아서 챙기세요. 면역성 강희신이었습니다.